안녕하세요.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헥터박스 서치박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 박스고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박스니까 잘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엠맵을 먼저 돌려놨어요. VPN을 이렇게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엠맵을 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엠맵을 돌려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엠맵을 이렇게 돌려놨고, 뭐 엠맵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리시면 돼요. 이런 플래그를 가서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타겟 넣은 다음에 뭐 OA 해서 서치 이렇게 돌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서치에 어떤 포트가 열려있나 이런 거를 확인해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80포트 열려있고, 그쵸? IIS 서버 80포트 열려있고, 그리고 88 카비로스, 그 다음에 이러한 뭐 도메인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search.htb, 그 다음에 LDAM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뭐 https 열려 있고, 여기 보니까 command name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SMB도 열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도메인하고 CN 네임을 얻었으니까 이거를 갖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etc 호스트에 들어가서 이 IP랑 타겟 IP랑 우리가 방금 얻었던 도메인과 CN 네임을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IP는 이 도메인하고 CN하고 도메인, 그 다음에 CN으로 매칭이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매칭을 시켰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보니까 IIS 서버 80포트가 열려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IIS 서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라이빗 윈도우로 가서 이거 다 지워주고 아까 똑같이 HTTP 한 다음에 아까 CNName 그쵸? 그 다음에 search HTTP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의 웹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타겟 지금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계정을 무작위 대입 공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은 뭐 엠맵 해놓고 여기다 넣어놓고 무브 한 다음에 서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엠맵이란 폴더에 넣어놓고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mkdir, 그래서 웰컨이라고 또 이름을 만들어서 폴더를 짓겠습니다. 웰컨에 들어가셔서 일단 sudo vim 그다음에 뭐 raw user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가 이제 정제되지 않은 이 텍스트를 넣는 거니까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security manager, 뭐 이미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러한 텍스트는 우리가 필요 없죠. 유저네임을 알아야 되니까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의뢰 보면은 이제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하죠. 이제 성하고 이름이 있으면은 이제 외국은 first name이 먼저니까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first name 그다음에 last name 뭐 이렇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first name의 initial 뭐 last name 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제 이 포맷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얘를 빼주고 아까 이렇게 나왔듯이 여기서 세큐리티 매니저랑 이미지 뭐 이러한 불필요한 텍스트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저런 에디터를 써서 바로 에디터에서 마우스를 빼면 되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쉽게 이제 cat raw user 한 다음에 여기서 grep이라는 이 명령을 써서 여기 보니까 아까 이미지가 있고 그쵸? 이미지랑 또 뭐가 있죠? 저기 보니까 매니저라고 돼 있죠 다. 그래서 매니저라는 이 텍스트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뭐 이제 아웃풋 뭐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래서 raw user의 아웃풋 이렇게 빼면은 아웃풋 하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름만 넣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유저네임이 필요하니까 이 스페이스를 여기 가운데 이제 띄어쓰기가 된 거를 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아웃풋에서 sed라는 seed라는 이 명령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스페이스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점으로 바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output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output 2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first name 그렇죠? 그다음에 last name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은 뭐 이제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output 2가 있으니까 sudo vim 아이고 output 2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저는 다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first name의 initial 그다음에 last name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죠?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얘네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지를 보니까 여기 뭐라고 이제 텍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해커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혹시나 이런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 거를 올리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이제 기밀 내용인지 모르고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send password to hope shop 하고 isolation is key 물음표 마크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홉샤프라는 유저가 있는 것 같은데 얘한테 파스워드 이 비밀번호를 보내. 그래서 비밀번호는 얘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얻었죠. 유저네임이 홉샤프라는 애가 있고 얘의 이 비밀번호는 isolation is key야 라는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홉샤프라는 유저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I 한 다음에 똑같이 H 샤프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도 마지막에 hope sharp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에서 무작위 대입을 할 수 있는 유저의 리스트는 이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카비러스죠. 우리가 카비러스니까 아까 카비러스 88포트 잠시만요. 일단 less 한 다음에 mmap 다음에 search mmap 들어가면은 여기 보니까 88 포트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카비러스 유저에 대해서 이제 그 윈도우즈 안에 있는 실제 유저에 대해서 이 유저가 실제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컬브루트라는 이 카비러스 브루포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걸 도와주는 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가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셨다면은 이걸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컬브루트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컬브루트하고 지금 헬프 치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available commands 이렇게 나와 있고 플래그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랑 맞게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C 한 다음에 10, 11, 129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유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열거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는 열거라고 하는데 이제 user enumer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user enum 그다음에 이렇게 맞죠? enum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도메인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도메인은 아까 search.htb라는 걸 알았고 아까 만들었던 저 output 2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아까 output 2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름을 바꿔줄게요. output 2가 아니라 우리가 user list라고 바꿔줍시다. 알기 쉽게 그래서 user list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거기 있는 유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보는 거죠. 이 툴이 쭉 보다가 타겟에 실제 있는 유저, 카비러스랑 매칭이 되는 이 유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제가 이제 또 만들겠습니다. 그냥
valid 유저, 실제 있는 실제 유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얘를 넣어줄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유저네임이니까 여기서부터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CTF도 그렇고 뭐 OSCP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리를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해 놓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여기 보니까 isolation is key라는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우리가 또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파스워드 아까 헬프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 보니까 파스워드 스프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est a single password against a list of use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저 리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유저에 대해서 하나의 파스워드를 하나의 비밀번호를 테스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뿌린다. 그래서 이게 파스워드 스프레이 어택이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번호는 하나죠. isolation is key라는 비밀번호가 있고 유저는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스워드 그 하나 있는 파스워드 싱글 파스워드를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다가 이 파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스워드를 스프레이한다. 파스워드를 뿌린다. 이런 식의 어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스워드 스프레이 어택을 이 칼브루트라는 이 툴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공격을 할 건데 파스워드 스프레이 한 다음에 아까 뭐였죠? DC 10, 10, 11, 129 그다음에 도메인은 search.html이었고 아까 유저 리스트 있었죠? 유저 리스트 있는데 잠깐만요. valid 유저 있죠? valid 유저인데 잠시만요. valid 유저 여기 지금 아까 커피 페이스트 하면서 붙여넣기 하면서 여기 지금 짝대기가 같이 이제 됐으니까 얘 좀 지워줄게요. 아까 valid user txt 한 다음에 아이고 요건데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아까 얻었고 이 유저 리스트에 대해서 valid 유저 리스트에 대해서 파스워드 스프레이 어택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isolation is key였죠 아까. 그래서 이 파스워드를 매칭하는 유저가 있는지 보니까 한 유저가 나왔어요. 홉샵이죠 아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컨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홉샵의 비밀번호는 isolation is key가 맞다 라는 거를 체킹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car 아니면은 valid user 했으니까 credentials라고 할게요. 진짜 있는 계정은 여기다가 또 따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따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할까요? move 한 다음에 mkdir 그 다음에 user 라고 해놓고 move raw user랑 이 유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move valid user도 유저에 넣어놓고 move 유저 리스트도 유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진짜 이 credential 우리가 찾은 계정의 아이디랑 비밀번호고 아까 80포트가 열려 있었으니까 80포트에 대해서 고버스터를 때려볼게요. 그래서 고버스터라는 이 얘를 때려봐서 이 고버스터는 뭐냐 다이렉터리 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쭉 가면서 뭐 이제 뭐 애드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지 뭐 이러면서 계속 리스팅을 해줘서 이 애드민이라는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뭐 이런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버스터를 때릴 건데 고버스터 같은 경우는 쉬워요. 뭐 dir 다이렉터리 리스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quiet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http였고 뭐 10, 10, 11 129, 그 다음에 워드 리스트가 유저의 share, 그 다음에 sec 리스트 한 다음에 discovery, 한 다음에 웹 컨텐츠 한 다음에 아마 커먼인가? 그럴 거예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txt 있네요. 그다음에 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버스터가 잘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뭐 index.html 원래 디포트니까 안 봐도 되고, staff라는 이 다이렉토리가 403 forbidden,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 권한이 없다라는 HTTP 스테러스 코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staff라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놓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뭐 고버스터 아까 그냥 아웃풋 하면 되는데 고버스터 txt를 하기 전에 얘네들을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 커비로스를 봤으니까 아까 SMB 445 포트가 열려 있었죠. 그래서 SMB도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SMB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도메인에 이 타겟에 그 공유된 드라이브가 있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SMB U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계정이 뭐였죠? 홉샤프였고 비밀번호 이 아이디 아니다 저 파스워드 isolation 비밀번호는 isolation is key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H 해가지고 H는 호스트란 뜻이고 호스트가 타겟이 10.10.11.129 맞죠? 이렇게 네,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이구 안 되네요. 왜 안 되냐? authentication. 아이고 isolation is key. 여기 틀렸네요. 그래서 isolation. 그죠? isolation is ke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SMB 맵이 공유된 드라이브를 찾아줍니다. 홉샤프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유된 드라이브를 찾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디스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좀 옮겨 갈게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렉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퍼미션을 보면은 no access 들어갈 수 없는 거고 read only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read and writ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읽고 쓸 줄 아는 퍼미션이 있는 공유된 드라이브가 redirected folders라는 드라이브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smb client라는 이 명령을 써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10, 10, 11, 129 한 다음에 redirected folders 맞죠? folders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까 유저 홉샤프였죠. 홉샤프 그다음에 파스워드가 똑같이 isol 계속 틀려요. isolation is key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홉샤프로 들어왔으니까 홉샤프 이 다이렉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홉샤프 들어가면은 여기 혹시 유저가 있나 라고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홈 다이렉토리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데스크탑 안에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나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MB를 보니까 일단 뭐 유저 txt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라고 또 살펴봐야죠. 자, 엠맵에 서치 엠맵으로 가서 뭐가 보니까 지금 카비러스 끝냈고 우리가 445도 끝냈고 또 무슨 포트가 열려있나 보니까 LDAP이 열려있어요. 저 LDAP이 열려있죠. 그래서 LDAP이 열려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블러드헌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헌드가 LDAP 서버로 연결을 해서 AD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이 블러드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러드헌드를 컬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이 툴이 뭐냐? 블러드헌드죠. 그래서 이제 블러드헌드를 컬리에서 바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제 블러드헌드라고 하면은 바로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헌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블러드헌드를 돌릴 수 있는 툴을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블러드헌드 py 하면은 파이썬 이 블러드헌드 툴이 설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설치를 다 끝내시고 블러드헌드 파이썬 그렇죠? 이제 파이썬 다음에 우리가 u 다음에 홉샤프였죠. 다음에 홉샤프
다음에 p isolation is key question mark 도메인이 search.html이었고 collect all 다음에 ns 10, 10, 11, 129 이렇게 치면은 아마 네, 정상적으로 네, 지금 found AD를 찾았어. 다음에 TGT, 이 카비러스 TGT 티켓을 이제 얻었어. 다음에 LDAP, 아까 389 포트 열려 있었죠. 그래서 LDAP 서버에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도메인 찾았고 다음에 이제 포레스트 안에 있는 도메인 하나 찾았고 컴퓨터가 113대가 있고 다음에 이제 유저를 이 정도 찾았고 그룹도 찾았고 GPU도 찾았고 해서 쭉 얘가 이 AD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AD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집하는 동안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블러드 헌드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블러드 헌드 할 때 마지막에 아마 neo4j라고 이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랑 그 세션을 연결할 수 있는 건데 블러드 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neo4j라는 모듈을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블러드 헌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실행시키기 전에 위에 제가 써놨죠. 그래서 neo4j 한 다음에 스타트 아마 저는 이제 스타트가 돼 있을 아마 이미 실행을 시켜서 다시 이 스타트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스타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러드 헌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마 로그인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네, 다 제이슨 파일에 저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블러드 헌드 이 아웃풋을 제이슨 파일에 저장을 했는데 블러드 헌드 bh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다 넣어 볼게요. 2023 있는 거를 bh에 넣어놓고 우리가 지금 bh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제이슨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픽화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가서 HTTP 서치 블러드 헌드였죠? 얘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커피를 해준 다음에 커피가 아닐 거야. 자, 드래그를 해주면 될 건데 아마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지가 업로드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컴퓨터나 도메인이나 유저나 뭐 GPU나 이러한 그 AD의 상관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AD의 관계를 얘가 알아서 블러드 헌드가 그래프로 그래픽화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임포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analysis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analysis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아마 카비 로스터블 이제 카비 로스팅 어택을 할 수 있는 그 유저가 있나 이런 거가 궁금하겠죠. 아까 카비로스가 열려 있었으니까 이제 카비 로스팅을 해서 이제 이 TGS 티켓을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에 TGS 티켓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유저 대신에 AD에 있는 유저 대신에 이 명령어를 여러 가지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카비 로스팅이 가능한 유저가 필요하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CTF 박스를 풀고 있으니까 그냥 카비 로스팅이 되는 이 유저를 가지고 와야 된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list or 카비 로스터블 어카운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얘는 원래 있는 애고 이제 카비 로스팅에 이제 필요한 애고 여기 이제 웹 서비스라는 유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카비 로스터블이 된다. 이제 카비 로스팅 어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눌러준 다음에 뭐 하이 밸류, 뭐 중요한 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임팩캣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카비 로스팅 이제 어택을 할 건데 임팩캣을 이용해서 아까 get user SP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칼리에서 그냥 설치를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저랑 똑같이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면 됩니다. HTTP 홉샤프였죠. 홉샤프였고 비밀번호는 isolation is key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output 이제 ESPN Service Principal Names를 가지고 오는 이 명령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 인패켓에 있는 get user SPNs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저 파스워드 지금 웹 서비스 얘의 파스워드 비밀번호 해시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켜줬죠. copy cal 그다음에 배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cal 해시 그다음에 svc라는 이 아웃풋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있나? cat cal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알 수 없는 해시값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랙하기 위해서, 파스워드 크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건데, 얘를 이제 복화를 시켜줄 건데, 얘를 복화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 해시캣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캣을 쓸 건데, 여기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다 아니까 그냥 이제 뭐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명령어는 모드라는 건데, 플래그가 이제 13100, 이거 같은 경우는 해시캣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해시 모드를 써서 이제 우리가 복화를 시켜줘야 되냐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 그 디스크립션 란에 첨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100을 했는데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car 5라고 나와 있어요. TGS. 그래서 이제 카비로스 5 같은 경우는 모드가 13100을 써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컬, 루트, 해시, 그 다음에 유저, 쉐어, 워드리스트, 락큐를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락큐를 통해서 이제 해시캣을 돌려봅시다. 지금 크랙된 파스워드, 크랙된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건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얘를 이제 show 한 다음에 output 해시 잠깐만요. 웹 해시라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친구죠. 요 친구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거니까 지금 비밀번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얘를 아까 레콘으로 들어가서 credential 있었죠? credential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vim 한 다음에 제가 아마 여기서 이 친구였고 웹 서비스 유저네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 유저에 대한 비밀번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아까 블러드 언더 들어가서 얘 비밀번호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서 mark user as owned. 내가 이 유저를 획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해골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다시 들어가서 홉샤프도 우리가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니까 이 친구도 마킹을 해줄게요. mark user as owned. 획득을 했다. 이렇게 마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아까 neo4j를 스타트를 할 때 여기 보면은 localhost 7474에서 neo4j 서버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 HTTP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eo4j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블러드 헌드가 돌아가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이 블러드 헌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neo4j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아까 LDAP 블러드 헌드를 통해서 이 컴퓨터, 뭐 유저네임, GPO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저네임, 이 도메인, 이 전체 도메인 안에 있는 유저네임 모든 전체 유저네임 리스트를 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얘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블러드헌드 아니면 뭐 neo4j 이 신텍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텍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모든 유저를 가지고 매칭을 시켜줘. 그 다음에 enabled 지금 사용되고 있는 유저네임을 매칭을 시켜주고 return 이 유저네임을 다 해줘.
enabled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리턴을 시켜줘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 모든 유저네임을 매칭을 해주는데 enabled가 true인 것만 enabled가 지금 참인 것만 매칭을 해서 나한테 리턴을 해줘. 그 유저네임들 다 리턴을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 도메인에 있는 이 도메인의 타겟 도메인에 있는 다 모든 유저네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익스포트 시켜준 다음에 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ls bh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export 3를 그냥 users 이렇게 바꿔주고 요 친구를 한번 프린트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유저네임만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요 정보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first name, last name 이 유저네임 포맷만 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면은 저는 이제 cat 한 다음에 유저 맞죠? 그래서 얘에서 awk 라는 명령을 써서 한번 바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없애고 유저네임 포맷만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명령을 써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utput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cat output 하면은 유저네임만 이렇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아마 move 한 다음에 output 있었던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제 domain users라고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car brute를 통해서 이 여기 안에 있는 유저들 중에 어떤 유저가 지금 valid 실제 실존하는 유저인지 이런 거를 실제 있는 유저인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다음에 password spray 우리가 파스워드는 아니까 그 다음에 dsearch.htb 한 다음에 도메인 유저 다음에 아까 파스워드가 어디 있었죠? 아까 있었던 그 파스워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ls cat credential 여기 이 파스워드 있죠? 이 파스워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컬브루트를 통해서 이 파스워드가 우리가 아까 찾은 이 파스워드가 매칭이 되는 유저 리스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있었던 거고 지금 Edgar Jacobs라는 유저도 이 파스워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유저도 획득을 했다. 이 유저의 권한도 획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얘를 또 정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블러드 헌드로 들어가서 똑같이 edgar 맞죠?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획득을 했다. mark user as owned 우리가 비밀번호까지 획득을 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얘 안에 또 뭐 이런 플래그가 있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죠. smb map 한 다음에 똑같이 you edgar jacobs 다음에 파스워드 똑같이 파스워드 이 친구 이 친구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h10, 10, 11, 129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SMB 맵을 통해서 이 제이콥스라는 유저가 열거할 수 있는 공유된 SMB 드라이브를 보여달라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redirected furthers를 read, write 할 수 있는 이 퍼미션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똑같이 SMB 클라이언트 하고
10, 10, 11, 129. 한 다음에 redirected folder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고 에걸 제이콥스 이렇게 친 다음에 아까 비밀번호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쳐주면은 이제 에걸 제이콥스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와줬냐? 잠깐만요. You redirected folders 맞죠? Bad network name redirected folders죠. S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SMB 서버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에드걸 제이콥스 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 혹시 플래그가 있나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플래그가 있을까요, 과연? 플래그가 없네요. 플래그가 없는 대신에 여기 굉장히 좀 흥미로운 파일이 하나 있는데 phishing attempt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 get이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저번에 저희 try hack me 모의 해킹 방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get phishing attempt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worksheet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디다 다운을 받았을까요? 제가 아마 BH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phishing attempt 이라는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았는데 얘를 일단 다른 폴더에다가 따로 저장을 할게요. 아까 phishing attempt 있었고 mkdir 한 다음에 저는 이제 files라는 폴더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박스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리소스나 파일들을 여기다 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files 한 다음에 지금 phishing attempt 엑셀 파일이 worksheet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LibreOffice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captured라고 있고 그 다음에 password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첫 번째 이 워크시트는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피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비밀번호를 계정을 지금 탈취를 하고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보니까 피해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유저네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A, B하고 바로 뒤로 넘어가. 그쵸? C가 없죠. 그래서 C를 내가 이제 보려고 여기 뭐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요? Protected cells can not be modified 이렇게 나오죠. 지금 protected cells라는 거야. 이 C라는 이 컬럼을 지금 이제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 보니까 유저네임이 있으니까 C는 아마 파스워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복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복구시키기 위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엑셀 이제 워크시트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XML 파일들의 집합체예요. XML 파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익스텐션을 가진 이 파일이 되는 건데 얘를 그러면 언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언집을 시켜서 여기 안에 있는 XML 파일을 다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언집을 이렇게 시켜주면은 인플레이팅 하면서 XML 파일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XML 파일을 보다가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두 번째 시트였죠. 그래서 두 번째 얘를 이제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이 sudo 이제 vim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고치면 여러분들이 아까 숨겨져 있었던 C 컬럼을 다시 복구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링크를 디스크립션 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일단 저를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지워야 되냐 여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아마 sheet 그다음에 protection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sheet protection이라는 이 값을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일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친구를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아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다시 zip을 해줄 거예요. 다시 이제 압축을 해줄 건데 phishing 한 다음에 xl
sx 한 다음에 여기 있었던 모든 요 친구를 다 압축을 요 새로운 파일로 아까 바뀐 이 값을 통해서 이 바뀐 XML 바뀐 이제 sheet XML 값과 함께 새로운 파일로 압축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켜주면은 여기 새로운 이 복구된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읽어보니까 지금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데 C가 복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복구가 됐죠. C가 이번엔 나오죠, 여러분들. 유저네임은 얻었고 그 다음에 파스워드, 그 유저네임에 맞는 파스워드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커피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헥터박스 그다음에 서치 여기였죠. cd 웰컴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sudo user enum 이렇게 할게요. vim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sudo vim pass enum 이런 다음에 txt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 이 파스워드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되고요. 브루포스 어택 말고 이 유저네임은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얘는 얘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한번 공격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파스워드 스프레이나 뭐 브루포스 무작위 대입 공격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냥 원래 우리가 유저네임도 있고 파스워드 리스트도 있으니까 이 정보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 이제 crack map execution이라는 이 툴이 있어요. 그래서 SMB가 아까 열려 있었으니까 SMB 그 다음에 이 타겟 그 다음에 도메인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파스워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no bruteforce라는 이 플래그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이제 무작위 대입을 이제 시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 유저에 대한 비밀번호는 얘가 맞냐라고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위 대입이 아니야 라는 플래그를 넣어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Sarah Fry라는 이 유저의 비밀번호만 매칭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제 뭐 이 비밀번호가 뭐 바뀌었든 어쨌든 매칭이 안 되는 거고 이 친구만 지금 비밀번호가 얘가 맞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credential에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credential 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넣어놓고 또 중요한 거 블러드 헌드에 들어가서 이 친구도 우리가 오늘 했다, 획득을 했다라고 체킹을 마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크 유저에서 on.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이제 SMB 클라이언트 다 씌워주고 SMB 클라이언트 한 다음에 똑같이 10, 11, 129 그다음에 redirected orders 얘가 비밀번호였으니까 얘를 커핑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저네임도 적어줘야죠. 그래서 유저 플래그 한 다음에 유저가 아까 Sarah Fry였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SMB 클라이언트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 Sarah Fry라는 유저는 플래그가 있나 하고 이제 또 찾아봐야죠. 그래서 Sarah Fry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니까 똑같이 여기 있네요. 그쵸? 드디어 우리가 이 유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get user.txt 이렇게 해서 다운로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헥터박스 들어가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 move user.txt를 뒤에다 이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따로 mkdir 해서 flag 한 다음에 move user를 flag라는 폴더에 안전하게 저장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 뭐가 있나 하고 이제 또 찾아볼 텐데 데스크탑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뭐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였죠? 다운로드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도 뭐가 없네. 요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잠깐만요. 다운로드에 지금 뭐 백업이라고 뭐가 있죠? 자, 잠시만요. CD 백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ls 하니까 여기 지금 PFX 키가 있네요. 그쵸? PFX 키랑 이 지금 디지털 인증서 키가 있는데 얘를 이제 다운을 받아 볼게요. 터치 얘랑 get staff 맞죠? staff 이거 이 친구를 다운을 받아 볼게요. 그래서 아까 뭔가 이 스타프가 아까 보니까 우리가 레컨 할 때 어디 갔죠? 레컨 할 때 이 고버스터 그쵸? 고버스터에서 우리가 403 그 코드를 반환을 한 이 디렉토리가 있었어요. 스타프라고. 그래서 얘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3 이게 뭐냐면은 access denied 들어갈 수가 없다. 내 뭐 권한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얘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인증서, 이제 SSL 인증서를 우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를 아마 이제 인식을 하면은 이 친구 여기 이제 이 스타프라는 디렉토리, 섭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스타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forbidden, access is deni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지금 디지털 인증서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를 임포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review certificate 있죠. 그래서 임포트 한 다음에 아이고 헥터박스에서 아까 서치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recon 들어가서 얘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fx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password required 그쵸? 우리 지금 비밀번호가 또 필요하대. 비밀번호 우리 몰라요. 그쵸?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데 비밀번호 또 어떻게 하냐. 이 디지털 SSL 인증서를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아까 비밀번호가 없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크랙을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 이제 pfx to joh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john이라는 이 파스워드 취약한 비밀번호를 크랙을 해주는 이 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john이 크랙을 할 수 있게 파스워드를 복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pfx를 존이 복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툴을 pfx2 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칼리에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니까 가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이 staff.pfx를 뭐 staff.pfx 해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뀐 거를 이 해시 값이 이제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시 값이 로 변환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ohn이라는 이 명령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한번 크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월드 리스트 워크뷰를 쓸 거고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이거는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해시였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staff.pfx의 비밀번호는 이 인증서의 비밀번호는 이게 mispc죠. mispc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얘도 한번 저는 이제 credential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sudo 한 다음에 rim credential 이렇게 놓고 그냥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staff.pfx에 대한 credential은 얘다라는 거를 알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들어갔듯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요 mispc라는 이 비밀번호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브라우저를 리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private 윈도우를 쓰니까 private 윈도우를 들어가서 staff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 친구가 인증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를
선택을 할래? 너가 아까 임포트한 인증서가 있으니까 이 인증서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증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스타프가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403 이 403 코드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200 스테러스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윈도우즈 파워쉘 웹 액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얻었던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크리덴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였고 파스워드는 이 달러 사인 요 친구였고 다음에 컴퓨터 네임은 뭘까요? 일단 컴퓨터 네임이니까 아까 이제 리서치였을 거예요. 그쵸? 이 리서치 이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 들어왔죠. 리서치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블러드 헌드로 다시 가볼게요. 블러드 헌드로 가서 어널리시스에 가서 이제 한번 도메인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이 경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shortest path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단 경로죠. 그래서 최단 경로 도메인을 얻을 수 있는 도메인 애드민을 얻을 수 있는 최단 경로를 한번 알려줘라고 여기 shortest path to domain admin from on principle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hortest path를 얻었죠. Sirafly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Sirafly라는 유저로 PowerShell, WindowShell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 친구로서 우리가 도메인 애드민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블러드 헌드라는 이 구이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를 우리가 보니까 Sirafly는 Birmingham ITsec 멤버인데 Birmingham ITsec은 또 ITsec 그룹이라는 멤버 그 그룹 안에 있는 그룹이다 라는 거고 ITsec은 이제 이 BUR ADFS GMS에 대한 read GMSA 파스워드 권한을 가지는데 BUR ADFS GMSA는 도메인 애드민 이제 최고 권한의 이 도메인 애드민 유저 트리스탄 데이비스에 대한 generic R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이 권한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GMSA는 한국어로 뭐 이제 그룹 관리 서비스 계정 이렇게 부르는데 윈도우즈 간에 이제 서버 간에 암호를 이제 임의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암호를 생성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런 계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GMSA 계정을 지금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유저가 지금 BUR ADF의 GMSA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irafly는 ITsec에 있고 이 ITsec은 또 이 유저에 대한 GMSA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내가 임의의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BUR ADF의 GMSA 유저로 도메인 애드민 그룹 안에 있는 도메인 유저 트리시안 데이비스의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의의 비밀번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임의의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파워쉘 커맨드를 쳐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요거를 이제 미리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똑같이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MSA라는 이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건데 get AD service 이제 identity는 아까 GMSA 유저가 이름이 요거였죠. 그래서 BUR ADFS GMSA 그 다음에 properties는 MSDS manage password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mp라는 변수 안에다가 mp라는 이 verb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GMS에 MSDS manage password property를 또 여기다가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convert from 그다음에 ad manage password 블럭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의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계정이 BUR ADFS GMSA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스워드 mp1에다가 convert ad manage password를 바꿔준 이 파스워드를 current password라고 이렇게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secure password를 convert to secure string password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credential 우리가 유저네임 있고 지금 그쵸 유저네임 있고 secure password도 있으니까 요거를 credential이라는 이제 한 묶음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AD 도메인 유저인 트리스탄 데이비스 도메인 유저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루트 1, 2, 3, 4 느낌표 이렇게 새 도메인 유저 비밀번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루트 1, 2, 3, 4 느낌표 해가지고 도메인 유저 트리스티안 그쵸? 트리스탄 데이비스 유저의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저 타겟 머신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패켓 중에 이 친구 WMI execution py 이 친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search 우리가 아까 있었던 이 친구였고 그 다음에 타겟 IP가 10, 10, 11, 1, 2, 9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유저네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유저네임이 정말 트리스탄 데이비스 도메인 애드민 유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니까 네 지금 트리스탄 데이비스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메인 유저까지 얻었고 거의 이제 슈퍼 유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플래그가 있는지 찾아보려면은 이제 유저 애드미니스트레이터 데스크탑 이렇게 가시면은 dir 이렇게 치면은 네 여기 보니까 root.txt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root.txt 이렇게 타입해서 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root.txt 마지막 루트 플래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헥터박스, 서치박스를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박스예요. AD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박스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OSCP 같은 경우 AD 박스가 있기 때문에 AD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박스, AD에 관련된 어려운 박스도 제가 조금 다룰 예정이니까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였고요. OSCP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뭐 이제 CTF나 뭐 여러 가지 뭐 웹해킹 이런 강의로도 또 돌아올 예정이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